경제로 가는 이코노미에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 생산적 대화 발언을 둘러싸고 국제 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직간접적인 대화가 없었다며 해당 발언을 전부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간을 벌기 위한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발전소 공격 시한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란 외무부와 의회는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간을 벌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 지도부의 지휘체계 혼선으로 인한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동 전쟁 완화 기대 심리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국제 유가 WTI 가격은 10% 가까이 하락하며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9.8% 급락하며 96달러 선까지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60%대로 급등했으며, 전쟁 여파로 3월 한 달간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는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유가 급락으로 국채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4.35%, 2년물 국채금리는 3.84%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선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금선물은 장중 10% 급락했다가 현재는 3.67% 하락한 4,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선물은 0.6% 하락한 6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도 일제히 반등해 비트코인은 다시 7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했지만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에버코는 이번 상황이 종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전방치를 77달러에서 85달러로, WTI는 72달러에서 79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물등량이 5% 수준에 머물고 10주간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2008년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진행이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상의 시나리오조차 재앙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정상화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CRBC의 레베카 바비는 협상 분위기가 가격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SEB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구두 개입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보오늘은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해협 개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급 부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장 내 주요 종목과 섹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모든 섹터가 일제히 반등했으며, 특히 인미 소비재주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1.46% 상승했고, 산업주, 금융주, 원자재주, 유틸리티주 역시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7% 상승하며 175달러 선에 마감했고, 애플은 1.4%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2.3%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4%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2% 안팎 상승했고, 테슬라는 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드론 배송 서비스 확대 소식에 0.35% 상승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기록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4.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체이스는 일렉트로닉 아츠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 규모의 고수익 채권 판매에 나섰습니다. 여행주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유예 발언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크루즈와 항공사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특히 카니발은 유가 하락에 따라 낙폭을 일부 회복했으며, 기업들은 티켓 가격 인상과 항로 조정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공동 창업자 체포 소식에도 불구하고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5.1% 상승했습니다. 시노시스는 엘리어 매니지먼트의 투자 소식에 2.8% 상승했고, 팔란티아는 미국 국방부 프로그램 채택 소식에 6.7% 상승했습니다. 몽고디비는 투자 의견 상향과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4.6%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 기업 발보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티펠은 발보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4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이 제한적이며,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통한 유연한 가격 정책과 폐유회사 사업을 통한 수익 보전 구조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규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EC와 CFTC는 가상자산을 5가지로 재분류를 했으며, 디지털 증권을 제외한 대부분 자산을 상품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은 증권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니 ETF 출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태킹 보상 역시 기존의 이자 개념이 아닌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재해석되면서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중동 상황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보였지만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없다고 강조했고 군사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동 지역의 병력 증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화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상황이 즉각적인 해협 정상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정상화에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위기에서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지만 이번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의 매력을 떨어뜨리며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는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증발했으며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코노미 에어였습니다.